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쭈 선생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8일인데요. 솔로엠 주가가 무려 6.5%나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움직임인데요. 이 배경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기사더라고요. 몸 푸는 얼라인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하죠.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저희 그냥 얼라인이라고 부를게요. 이 얼라인이 솔로엠 주식 보유 목적을요. 원래는 일반 투자였는데 경영권 영향으로 바꿨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냥 보유 목적 바꾼 건데 왜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인데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속살부터 파헤쳐 보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지 이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딱 등장했는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 의미하고 전망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궁금증 오늘 여기서 좀 풀어가시죠. 네, 오늘 우리가 딱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해요. 우선 솔로엠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특히 그 ESL이라고 하죠. 전자식 가격 표시기. 이 사업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봐야 하고요. 근데 또 이 성장성 뒤에 가려져 있던 거, 그 주가 발목 잡았던 지배구조 문제, 이거 실체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라인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딱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이게 솔로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가능성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거,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솔로엠 뭐 하는 회사인지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2015년에 삼성전기에서 나왔다고요. 분사해서 전자부품 ICT 기업. 맞습니다. 사업 구조 보면요. 크게 기둥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TV나 모니터 같은 데에 꼭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파워 모듈, 그리고 3인원 보드, 이런 전통적인 전자부품 사업. 이게 좀 안정적인 기반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ICT 사업인데 여기서 핵심은 단연 ESL입니다. 전자식 가격 표시기. 매출 비중을 좀 보면요. 24년 기준으로 그 3인원 보드가 한 49% 정도 제일 크고요. ESL이 한 28% 가까이 되고 파워 모듈이 20% 정도. 근데 이 ESL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빠르게. 아, ESL. 그거 요즘 마트나 아니면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종이 가격표 아니잖아요. 작은 화면으로 가격 딱 보여주는 거. 그거 맞죠? 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종이 대신 쓰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가격 바꾸는 건 재고랑 재고랑 연동해서 보여주고 유통기한 관리하고 행사 같은 거 자동으로 하고 매장 운영을 엄청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솔루션이죠. 특히 요즘 인건비 부담 크잖아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앞다퉈서 도입하는 추세예요. 어떤 분석 보니까 예를 들어 매장 100개에서 사람이 일일이 종이 가격표 바꾼다. 그럼 1년에 65억 원 든대요. 와, 근데 ESL이 도입하면 이게 연간 한 5억 7,600만 원, 거의 6억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0% 이상 비용 덜감,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연간 60억 가까이 아낀다고요? 와, 매장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정말. 근데 이 ESL 시장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 여기서 솔로엠이 글로벌 2위라고요? 추정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솔로엠만의 그 경쟁 우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품 기술력. 이게 뛰어납니다. 다른 회사 거보다 가격 바꾸는 속도가 빠르고요.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요. 최대 10년. 효율이 좋은 거죠. 둘째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L 칩 설계부터 완제품 만들고 서버 깔고 설치하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 모든 걸 솔로엠이 다 직접 한다는 거죠. 자체 공장도 베트남, 멕시코 이런 데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후전그룹이나 스웨덴 프라이스 같은 경쟁사들보다 가격도 싸게 할 수 있고 납기도 빨리 맞출 수 있고 확실히 유리한 거죠. 게다가 이 ESL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24년에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2030년 가면 4조 원 넘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11.5%씩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직 전 세계적으로 ESL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회사 추정으로는 한 20에서 30%. 아직 침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적용하는데도 마트, 편의점은 기본이고 요즘은 옷가게, 병원, 스마트 팩토리, 물류센터 퍼지고 있고요. 실제로 솔로엠이 받아놓은 주문, 수주 잔고만 봐도요. 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조 1천억 원이나 돼요.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확실한 성장 엔진 ESL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근데 솔로엠 주가는 왜 그동안 힘을 못 썼을까요? 오히려 막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거랑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업 실적,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경영이 얼마나 투명한지, 지배구조가 안정적인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뭐가 문제였나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최대 주주 전성호 대표의 두 아들 관련 문제. 장남이 전동옥 상무. 이분은 그룹 경영전략 총괄에다가 자회사 솔렴 헬스케어 사내이사까지 했고요. 차남은 전세옥 상무. 여기는 회사의 핵심인 ESR 사업부장. 그러니까 젊은 두 아들이 갑자기 너무 빨리 승진해서 핵심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딱 봐도 2세 경영 승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엄청 강하게 나왔죠. 회사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글쎄요, 시장의 의심을 풀기에는 좀 부족했죠. 여기에 더해서 그 잘 나가는 ESR 사업만 딱 떼서 아들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사업 분할 의혹도 있었고요. 또 본업이랑 별 상관없어 보이는 화장품 사업 같은 거 솔륨 헬스케어에서 했는데 이것도 아들들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는 무리한 사업 다각화 시도 비판도 나왔어요. 그 외에도 뭐 상환전환 우선주 RCPS라고 좀 복잡한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고 특수관계자랑 내부 거래한 거 아니냐, 뭐 아는 사람 채용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자잘한 잡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의혹이 많았는데 회사 쪽에서는 뭐 해명이나 조치를 하긴 했나요? 그리고 그게 좀 먹혔다고 보시는지. 회사도 뭐 가만히 있진 않았죠. 올해 하반기에만 3번이나 주주들한테 편지, 서한을 보내서 해명하고 좀 달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두 아들 있잖아요. 핵심 자리에서 해임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요. 근데 시장 반응은 좀 싸늘했어요. 아니 보직만 해임하면 뭐하냐,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뭐 여전히 회사 중요 회의에는 들어온다더라,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은 그대로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강했죠. 그리고 또 하나,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다 합쳐도 지분율이 한 16.44%. 이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지배구조가 불안정해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계속 지적됐습니다. 경영권 지키려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네,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킨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딱 등장한 거군요. 지분율을 8% 넘게 올리고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바꿨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경영권 영향으로 바꿨다는 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돈만 벌려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다 이 선언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식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거죠. 뭐 주주총회에서 표결할 수도 있고요, 이사나 감사 뽑거나 자르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회사 정관 바꾸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뭐 위법행위 하지 말라고 소송 걸 수도 있고,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해서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 의지를 그냥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특히 얼라인은 과거에 그 SM엔터테인먼트나 JB금융지주 같은 데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지배구조 개선하고 주주가치 올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공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진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솔로엠에는 얼라인 말고도 좀 지분 가진 주주들이 더 있지 않나요? 이쪽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로엠 4대 주주 중에 VIP 자산운용이라고 있어요. 지분율이 한 6.96% 정도? VIP 자산운용은 원래는 솔로엠 ESL 사업 보고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성장성이 높으니까. 심지어 뭐 전성호 대표랑 VIP 대표랑 개인적으로 친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터지고 회사 가치가 떨어지니까 VIP 쪽에서도 이거 더는 못 보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약간 행동주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얼라인이랑 VIP 자산운율이 딱 손을 잡는다, 그럼 둘이 합치면 지분율이 15%예요. 8.04% 플러스 6.96% 이퀄 15.00%. 이게 최대 주주 쪽 지분율 16.44%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주총 같은 데서 경영진한테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연합 세력이 딱 등장하는 거죠. 온라인하고 VIP 연합 가능성. 이거 말고 또 다른 변수가 될 만한 주주는 없습니까? 국민연금을 빼놓을 수 없죠. 지분 7.09% 가진 3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주총 때는 소액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 던졌어요. 약간 회사 편을 들어주는 듯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솔로엠 지배구조 논란은 더 커졌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이러면서 주주가치 높이라고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예전이랑 좀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그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ACT 통해서 모인 소액주주들 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한 8.8%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까지 합치면 와, 지배구조 개선해라. 이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온라인, VIP, 국민연금, 소액주주 다 합치면 30%가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와, 결국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솔로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온라인이나 VIP 같은 주주들이 연합해서 요구할 만한 것들은 사실 좀 명확해 보여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제일 시급한 거, 지배구조 개선. 시장에서 계속 말라왔던 그 2세 승계 작업, 이거 완전히 중단해라. 그리고 대주주 눈치 안 보는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 새로 꾸려라. 이런 요구 나올 가능성 높죠. 둘째는 핵심 사업에 집중해라. 사업 전략 다시 짜라는 거죠. 회사의 확실한 성장 동력인 ESL,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뭐 본업이랑 관련 없거나 논란됐던 사업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셋째는 주주들한테 좀 돌려줘라.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 회사가 돈 번 거 주주들이랑 좀 더 나눠라 이거죠. 배당 확 늘리거나 자사주 사서 없애버리는 거, 소각. 이런 구체적인 방안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이 다른 데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물론 이게 뭐 순탄하게만 가진 않을 거예요. 최대 주주 쪽에서 경영권 지키려고 지분 더 사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영진이랑 물밑에서 협상해서 요구사항 일부만 받아주고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 이게 그동안 지배구조라는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였던 솔로엠의 진짜 가치, 특히 그 글로벌 경쟁력 있는 ESL 사업의 잠재력,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솔로엠이라는 회사 참 흥미로운데요.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ESL이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을 가졌는데도 그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제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가 경영 참여 딱 선언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에 VIP 자산 운용이랑 손잡을지, 또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이 솔로엠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앞으로 솔로엠의 그 골치 아팠던 지배구조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과연 솔로엠이 가진 저 ESL 사업의 잠재력은 어디까지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지배구조 문제 말고 솔로엠의 성장을 더 빠르게 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뭐 기술이 확 바뀐다거나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거나 이런 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 이것도 오늘 저희 대화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솔로엠 이야기, 당신의 투자 결정이나 또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